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열은 줄임말이거든? 줄임말인데 뭐에 대한 줄임말이냐면 순자는 무슨 순자냐면 순서 할 때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순서가 중요한 거고요. 열자는 무슨 열자냐면 나열한다 혹은 배열한다의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뜻을 정리해 보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뭔가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제 1번 순열의 뜻을 볼 거예요. 볼 건데, 요거를 이제 바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밑에 쭉 내려가면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를 가지고서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몇 개의 경기 종목이 있죠? 예, 세 개의 경기 종목이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축구, 그다음에 야구, 그리고 뭐 농구,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경기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몇 개를 택하는 거냐면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택한다라는 말은 선택한다는 말이거든. 두 개를 선택을 해서요. 자, 뭐 하는 거냐면 중요한 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우리가 신경 쓸 거냐면 순서를 신경 쓴다는 겁니다. 이 순서, 이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겁니다. 자, 축구, 야구, 농구 세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을 뽑아 봅시다. 축구를 뽑을 수도 있고 두 종목이니까 야구를 뽑을 수도 있죠.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야구를 뽑고 그리고 농구를 뽑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축구를 뽑고 그 다음에 농구를 뽑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뽑을 때마다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야구를 먼저 뽑고 축구를 그 다음에 뽑을 수도 있어요. 그쵸? 또 농구를 먼저 뽑고 야구를 나중에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농구를 뽑은 후에 축구를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6가지죠. 총 6가지가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보고 싶은 일인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중에서 결국에는 세 개가 있죠. 축구, 야구, 농구 요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하는 거예요? 두 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세 개에서 두 개를 택하는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이라고 하고, 자, 이걸 이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자, 세 개 중에서 3을 짰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뽑는데 순서대로 나열한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걸 P라고 써요. P라고 씁니다. P는 퍼미테이션의 약자인데 순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를 쓰고요. 몇 개를 뽑는 거냐면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이렇게 2를 작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뭐가 되는 거냐면 세 개 중에서 결국 몇 개를 뽑아낼 거다? 두 개를 뽑는다. 근데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하냐? 순서를 중요하게 고려해서 뽑는다. 그럼 순서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면 두 개를 뽑는데 축구하고 야구를 뽑았어. 그리고 야구하고 축구를 뽑았지. 그 이 두 개를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똑같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서로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셀 때 얘도 하나가 되고 얘는 또 다른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왜? 순서가 중요하니까. 얘도 축구랑 야구를 뽑은 거고 얘도 축구랑 야구를 뽑은 거지만 얘는 축구를 먼저 하고 야구를 나중에 하는 거고 얘는 야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축구와 야구를 뽑은 거긴 하지만 순서가 다르므로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를 뽑고 농구를 뽑았고 또 농구를 뽑고 야구를 뽑아서 결국 야구랑 농구를 뽑은 거지만 이 둘의 상황은 서로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야구를 먼저 하고 얘는 농구를 나중에 하니까.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하고 농구를 뽑았지만 얘도 축구하고 농구를 뽑았지만 둘 상황은 달라요. 왜? 얘는 축구를 먼저 하는데 얘는 축구를 나중에 하거든. 그래서 요걸 다 다르다고 인식하는 게 순열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열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지. 요렇게 나열하는 거냐 요렇게 나열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순서까지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순열이고요. 그 총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온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운팅을 각각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순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결국 순열은 뭐냐?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습니다. n개에서 몇 개를 택하죠, 지금? r개를 택하는 겁니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근데 일렬로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는 세워지는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예,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우는 순서까지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고려하겠다.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라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이거든. 근데 이번 시간에 순서를 중요하게 세우는 겁니다. 순열이라고 하고요.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n을 쓰고, 자, 순열은 퍼미테이션 p입니다. 그리고 r개를 뽑으니까 r, 읽을 때는 npr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순열은 나열하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합니다. 순서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R의 범위는 0부터 N까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여기 N개 중에 R개를 뽑잖아. 뭐 예를 들어서 3개 중에 2개를 뽑는단 말이야. 근데 요 R이 N을 넘어갈 순 없지. 3개밖에 없는데 뭐 4개를 뽑는다거나 그럴 순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R은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인데요.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 2번. 아, 순열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 서로 다른 n개의 공이 있는데 r개를 택해서 차례대로 상자에 넣는다. 아, 이거 순열이구나. 왜? 지금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는데 r개를 택하는 거죠. r개를 선택해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차례로 상자에 넣는다는 거잖아. 그럼 뭔가 차례가 있으니까 순서가 있는 거니까, 아, 이거 순서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순열이라고 한다고. 그치?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아,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 중요한 거니까 npr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런데 npr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나는 n개의 공이 있죠? n개의 공이 있고요. 그 중에 몇 개를 뽑을 거냐면 r개를 뽑을 거야. 그래서 그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상자에 하나씩 뿅뿅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r개를 뽑을 거니까 r개의 상자가 있고요. 요 상자 각각마다 공을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자, 나는 지금 n개의 공이 있습니다. 상자마다 공을 하나씩 넣을게요. 자, 첫 번째 상자부터 봅시다. 1번 상자입니다. 그럼 내가 넣을 수 있는 공의 개수는 일단 몇 개일까요? 1번 상자에는 공을 한 개씩 넣는 거긴 한데, 한 개씩 넣는 거긴 해. 근데 일단 내가 주어진 공의 종류가 n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1번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n개의 공이 있는 거잖아. 그 n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1번 상자에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1번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종류의 수는 n개겠죠. 그쵸? n개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될 테니까. 자, 근데 2번 상자가 됐어요. 그럼 2번 상자에는 이제 공이 몇 개 남아있어? n개가 아니지. n개에서 한 개의 공을 빼서 넣었잖아. 그러니까 n개보다 하나 줄어든 n-1개의 공이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상자에는 몇 개의 공이 남아있을까요? n-2개의 상자에 2개의 공이 남아있고, 그걸 넣을 수 있겠죠. 3번 상자에. 그럼 4번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공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여기 넣었던 것도 못 넣으니까 n-3개 공이 남아있겠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총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냐면 1번 상자에 공을 넣었고 n개 넣을 수 있었죠. 넣었고 그리고 2번 상자에 연이어 공을 넣고 그리고 3번 상자에도 연이어 공을 넣고 4번 상자에도 연이어 공을 넣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전부 다 곱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곱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 마지막 칸은 뭐 그냥, 얘는 이제 사실은 이제 n-r 플러스 1하고 되게 되는데, 요거 이제 요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NPR의 계산은 결론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NPR의 계산은 n부터 곱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줄여가면서,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곱해 나가는 겁니다. n-3 쭉 곱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몇 개를 곱해 나가는 거냐면 이걸 몇 개 곱해 나가는 거냐면 r개를 곱해 나가는 겁니다. r개를 곱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해서 r개까지 곱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n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n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몇 개를 곱해 나가는 거예요? r개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NPR은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해 나가는 거다라는 거고, 요거 하나만 더, NP0은요 끝이 0으로 끝난다고 0이 아니라 1이 되게 됩니다. 이건 정의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0으로 끝나면 항상 1이 되게 됩니다. 순열과 조합에서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입니다. OP4예요. 의미부터 한번 헤아려 봅시다. OP4의 의미는 뭘까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한다?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즉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는 거고요. 이거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5부터 시작하는 거죠. 5부터 시작해서 곱해 나갑니다. 몇 개를 곱해 나가는 거예요? 4개를 곱해 나가는 겁니다. 5 곱하기 1, 4, 2 곱하기 3, 셋 곱하기 2, 넷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5, 4, 20에 6이니까 12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몇 개를 곱하는 거라고? 4개를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4개를 곱한다 라고. 한 번 더 해볼까요? 7P3입니다. 자, 이건 의미가 뭘까요? 7개에서 몇 개를 택해서 3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자?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자. 혹은 일렬로 나열하자. 혹은 차례대로 나열하자.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거의 경우의 수가 7P3의 기호로 나타내는 거고. 자, 씁시다. 그럼 7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3개를. 2, 셋. 3개를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면 6, 5, 30, 37에 210이죠. 210까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몇 개를? 3개를. 기억하실 때는 7부터 시작해서 3 몇 개를? 3개를. 한 번 더. 자, 4P4는 뜻이 뭐예요?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자? 4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자. 혹은 일렬로 나열하자. 혹은 차례대로 나열하자. 다 같은 뜻. 누구부터? 4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4개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를 나열하자. 계산하면 4, 3, 12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24가지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4개를. 그쵸?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순열의 계산이에요. 6번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5 곱하기 4PR은 5P3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R의 값을 구하시온데요. 자, 이쪽이 좌변이고 이쪽이 우변이죠. 우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변은 5P3인데요. 계산해 볼까? 누구부터? 5부터 몇 개를? 3개를. 하나, 둘, 셋. 3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3개이기 때문에 3이 나온 것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죠. 자, 이 좌변을 볼까요? 좌변은 뭐냐면 5 곱하기 4PR이거든. 그럼 써보자. 5 곱하기 5고요. 곱하기 4PR은 누구부터? 4부터 몇 개를? R개를. 근데 뭔지는 몰라. 근데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럼 4부터 누구까지를 곱해야 좌변하고 우변이 같을까? 3까지만 곱해야 좌변하고 우변이 같겠지. 그러면 여기 봅시다. 4PR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쪽이란 말이야. 그치? 앞에 5는 지금 여기 5가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5가 써져 있던 거였고, 그쵸? 4PR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4부터 몇 개를 곱한 거야? 2개를 곱해 나간 거네. 그럼 여기 있는 요 R이 얼마가 되면 될까요? 그쵸? 요 R은 2가 돼야겠죠. 그래야 4부터 2개를 곱해 나가겠지. 그래서 R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중단원 4번 한번 해볼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2개를. 그럼 n이고요. 곱하기 n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뭐 n-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2개죠, 2개? 2개를 곱한 거죠. 이거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에 나란히 2개 곱해서 20 되는 거 얼마가 있을까? 4, 3, 12 안 되고 얼마 있을까? 그렇지. 5 곱하기 4 하면 20이잖아. 5, 4, 20이네. 그러니까 5부터 2개를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n은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5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2가 2개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 하고 나오게 됩니다. 7PR이 210이래요. 자, 해봅시다. 누구부터? 7부터 곱해 나가는 거죠. R 몇 개를? R개를. 그럼 하나, 일단 7은 210이 아니고 2개 곱했어. 210 됐나? 아니지. 6, 7에 40이지. 그 다음 거 5 곱해보자. 그럼 되나? 6, 5, 30, 되네요. 그쵸? 7부터 몇 개를? 3개를 곱하니까 그게 210이 됐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7이 7부터 몇 개를? 3개를. 그러니까 저 R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2문제가 남았는데, 자, 이 2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런 문장형 문제가 좀 어렵죠. 그쵸? 자, 엄마가 아들, 딸에게 줄 간식으로 초코 케이크, 치즈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를 한 조각씩 준비하였다. 엄마가 아들하고 딸한테 케이크를 줄 건데 케이크의 종류가 초코 케이크 있고요. 치즈 케이크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케이크 있고요. 그 다음에 생크림 케이크 있다고 합니다. 자, 4종류의 조각 케이크 중에서 2가지를 골라 아들과 딸에게 각각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시오. 자, 지금 몇 개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4종류죠. 그쵸?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지금 4종류, 4개죠. 4종류라는 건 4개죠.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죠? 2개를 고르는 거죠.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쵸? 쓰겠습니다. 자, 나는요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냐면 2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택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때
고를 때 순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4개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들과 딸한테 각각 나누어 줄 거래. 그럼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할까? 자, 생각해 봅시다. 자, 4개 중에 2개 뽑아보세요. 초코, 치즈, 고구마, 생크림 중에 뭘 좋아하세요? 저는 초코는 너무 달고요. 저는 고구마 케이크 원래 좋아하질 않아서 치즈랑 생크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치즈를 뽑고 생크림을 뽑았다고 칩시다. 치즈를 먼저 뽑고요. 생크림을 나중에 뽑았어요. 이렇게 뽑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생크림을 먼저 뽑고 치즈를 나중에 뽑는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이면 똑같게 인식을 하면 얘나 똑같다라고 하면 뭐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똑같은 생크림과 치즈지만 누구를 먼저 뽑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순서는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치즈하고 생크림, 치즈 뽑고 생크림 뽑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뽑아서 아들하고 딸에게 각각 나눠주기로 했잖아. 그럼 치즈를 먼저 뽑는 순간 치즈는 아들한테 갈 거고요. 생크림은 딸한테 가게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생크림을 먼저 뽑으면요. 아들한테 생크림이 가게 되고요. 치즈는 딸한테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과, 그렇죠? 이런 상황과, 이런 지금 현상과, 지금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다르죠. 그렇죠? 아, 내가 무엇을 먼저 뽑는지에 따라서 뽑은 종류가 똑같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먼저 뽑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치즈를 먼저 뽑으면 아들이 치즈를 먹게 되는 거고 치즈를 나중에 뽑으면 딸이 치즈를 먹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2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순서는 중요하다? 네,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순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써볼까요? 순열은 P죠, P. 그럼 기호를 여기다 쓸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고 4P입니다. 라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를 계산하면 4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2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하나씩 줄여가면서 계산하면 얘는 12가지 하고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답은 1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학생회장인 준서는요. 학교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춤 경연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4개의 조 중에서 공연할 2개의 조를 골라서 경연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몇 개가 있고요. 몇 개를 택해야 되죠?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하는 걸까요? 그쵸? 4개의 조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몇 개 조를? 2개의 조를 고르는 거죠.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다?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때 뽑는 순서가 중요할까요? 자, 이 2개 조를 골라서 경연 순서를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편의상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4개 조를요. A, B, C, D 조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자, 내가 2개 조를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A조하고 C조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고르는 것과 C조를 고르고 A조를 고르는 이 상황이 같을지 다를지를 봐야 됩니다. 똑같이 A씨를 뽑았지만 순서를 다르게 하면 이 상황이 다를까 같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똑같이 순서 따윈 필요 없고 A씨를 뽑으나 CA를 뽑으나 똑같다면 순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막 뽑으면 되죠. 그런데 A씨를 뽑느냐 CA를 뽑느냐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진다면 이건 뽑을 때 순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A씨를 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가 1번 경연 순서가 될 거고 C가 2번 경연 순서가 되겠죠. CA를 뽑으면요. C가 먼저 뽑혔으니까 C가 1번 경연 순서고 A가 2번 경연 순서가 되게 될 겁니다. 어떤가요?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똑같이 A씨를 뽑긴 했지만 경연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이건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아, 누구를 먼저 뽑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순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써볼까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4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4P. 4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3. 계산하면 12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순열, NPR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내려가서 N의 계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의 계승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말은 잘 안 쓰고요. 사실 이거 한국말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N 이제 읽을 때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N의 계승은 한국말이고 N의 계승의 영어식 표현이 N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팩토리얼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N 팩토리얼이 무슨 뜻이냐면 1부터 N까지를 아무 생각 없이 차례로 곱한 거지예요. 그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자, 기호가 중요하죠.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게 좀 재밌는데 N을 쓰시고요. 느낌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N 팩토리얼이에요. 뭐 줄여서 N팩 하고 이렇게 학생들은 부르기도 하더라고. N 팩토리얼은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곱해 나가는 겁니다. 줄여가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N 곱하기 하나씩 줄여갑시다. N-2죠. N-2 곱하기 N-3 쭉 곱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곱해 나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PN과 똑같고요. 뭐 3번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예, NPN과 똑같고 0 팩토리얼은 1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번하고 2번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요 2번을 일단은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지금 마땅한 예제가 지금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공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3 팩토리얼.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부터? 3부터 곱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3, 2, 1 계산하면 6이죠. 4 팩토리얼. 그럼 누구부터? 4부터 곱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줄여가면서 누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계산하면 4, 3, 12에 24. 그럼 5 팩토리얼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5 팩토리얼 뭐가 될까요? 5부터 쭉 곱해 나가면 되죠. 누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계산하면 12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순열하고요 계승 팩토리얼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의 공이 있어요. 이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n개의 공이 있어요. 이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의 차이점이 뭘까요? 동그라미 1번은요.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은요. 뽑았어, 안 뽑았어? 안 뽑았지. 이들 모두야. 뭐 뽑은 게 아니라 전부 싹 다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 n개의 공이 있고 일렬로 나열할 거고 n개의 공이 있고 일렬로 나열할 거고 나머지는 똑같거든. 근데 얘는 그 중에 r개를 뭔가 어떻게 하는 거야? 뽑는다는 액션이 있는 건데 얘는 뽑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쓰는 거죠. 1번이 뭐가 되는 거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이 되게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뽑았어, 안 뽑았어? 안 뽑았죠.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팩토리얼이 되게 돼요. n 팩토리얼. 어쨌든 순열과 계승 팩토리얼은 둘 다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몇 개를 선택을 하면 그건 순열이는 거고, 몇 개 선택하지 않고 전부 다 나열하면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예제 볼까요? 서로 다른 5개 카드가 있어요.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어요. 일렬로 나열했다는 거는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순서 고려하겠죠.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건 줄 세우는 거니까. 근데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순서대로 나열한다? 아, 순열. 뭐가 되는 거냐면 5P3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계산. 5 곱하기 4 곱하기 3. 3개 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60까지. 가로 2번. 5개의 카드가 있죠? 일렬로 나열. 지금 얘는 몇 개를 뽑았어, 안 뽑았어? 안 뽑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팩토리얼. 5팩. 계산. 5 곱하기 누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1이 나올 때까지. 몇 가지? 120까지. 바로 3번. 서로 다른 4개의 카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 4개의 카드가 있죠? 2개를 뽑죠? 그리고 일렬로 나열. 순서 중요하죠? 순열. 얘는 4P2가 되는 거죠. 4부터 몇 개? 2개. 4, 3, 12까지. 서로 다른 4개의 카드 중에서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 이건 무슨 말일까요? 4개의 카드 중에서 4개를 뽑아. 그럼 써보자. 4개의 카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 나열이니까 4P4네요. 계산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어서 계산하면 24가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4개 중에 4개를 뽑는다는 거니까 다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쓴다는 거야. 결국 4팩이랑 똑같습니다. 4P4는 4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올라가 보면 N팩은 NPN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랑 N개를 싹 나열하는 거는 사실상 같은 상황인 거라고. 그렇죠? 자, 이제 함께 해결하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여기 만약에 문제가 끝났어. 그러면 5개를 일렬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5팩인 거죠. 그쵸? 지금 뭘 뽑는 게 아니니까, 누굴 뽑는 게 아니니까 5개 일렬 나열한다? 5팩 끝나는 건데, 자, 조건이 있어요. A, B가 이웃했으면 좋겠대. 이웃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웃한다?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A, B가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짝꿍이어야 된다니, 짝꿍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웃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웃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씁시다. 묶는다. A, B가 이웃한다. 짝꿍이니까 떨어지지 않게 묶으시면 됩니다. 지금 A, B, C, D, E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웃한다며. 그럼 아예 얘를 한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로프로 칭칭 묶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하나라고 인식하는 거야.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원래 주어지기론 5개가 주어졌지만 나는 몇 개가 주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하나, 둘, 셋, 4개의 덩어리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4개의 덩어리를요.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지금 뭐 뽑은 게 없죠? 그쵸? 누군가를 뭐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 4덩어리 일렬 나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4팩.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요 A와 B는요. 요 안에서도 서로의 순서를 바꿀 수 있지. A, B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 B, A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나열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A, B가 한 가지 경우고 또 B, A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2가지. 혹은 뭐 2팩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2팩의 결과가 2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또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4팩과 여기 2팩, 2이죠.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곱할까요? 더할까요?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4개를 일렬로 나열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요 2개가 서로 자리바꿈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4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그리고 A, B가 서로 자리바꿈하고 그래서 곱하기로 해줘야 됩니다. 계산하시면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팩 2라고 써도 괜찮고 2 곱하기 1도 괜찮습니다. 계산하면 4, 3, 12에 24에 48가지인가요? 답은 48가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준기와 희수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어요. 학급 대표로 단체 줄넘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렬로 설 겁니다. 쭉 일렬로 서는 거야. 준기와 희수가 이웃해서, 이웃이죠? 이웃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묶는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준기가 있고요. 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학생 4명이 더 있어서 총 6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입니다. 준기와 희수가 이웃해야 되니까 둘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묶어주면 나는 몇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5명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5명을 일렬로 배열하자 5팩2죠. 그런데 그 안에서 준기와 희수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쵸? 그것이 몇 가지냐면 2가지. 혹은 2도 괜찮고 2팩도 괜찮습니다. 준기와 희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희수와 준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5명을 일렬로 세고 그리고 준기와 희수가 자리바꿈하고 그쵸? 곱하기 2 혹은 2팩 그리고니까 5명이 일렬로 서고 그리고 준기, 희수 자리바꿈 그죠? 계산하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계산하면 120에 2니까 240까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준기와 희수가 양 끝에 서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자리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겠죠. 6명이 있으니까. 근데 준기와 희수가 이번엔 양 끝에 서야만 된대. 그럼 양 끝에 쓴다는 말이 어딜까요? 준기가 여기 서고 아니면 희수가 여기 서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희수가죠. 희수죠. 양이 아니라. 희수가 이렇게 양 끝에 서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서거나 그게 아니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6 아니면 희수가 여기 서고 준기가 여기 서거나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겠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준기랑 희수는 섰고 남은 애들이 몇 명 남았죠? 하나, 둘, 셋, 4명이 요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럼 4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의 수 몇 개가 되는 거냐면 4팩. 이번에는요. 희수가 앞에 쓰고 준기가 뒤에 섰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4명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4명이 자리바꿈하는 수 몇 팩? 4팩. 그럼 얘 계산하면 4, 3, 2, 1 계산하면 24가지. 얘도 4, 3, 2, 1 계산하면 24개인데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죠. 여기 나온 24랑 여기 나온 24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24와 24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곱할까요? 더할까요? 이 경우는 더해주셔야죠. 왜요? 자, 준기가 먼저 선 경우가 1번. 준기 서고 희수 서거나 그게 아니면 희수 서고 준기가 서야 되는 거잖아.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죠. 이거나 이거인 거니까 둘은 더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48가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땐 합의 법칙.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양 끝이잖아. 여기 양 끝이니까 여기 양 끝에는 중기나 희수가 들어오겠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명이 여기 서는 거잖아. 그럼 먼저 여기 안에 있는 네 명이 순서 바꿈할 수 있는 거니까 4팩. 그리고 여기에 준기 또는 희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준기, 희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희수, 준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초록색 채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준기, 희수 또는 희수, 준기니까. 그래서 4명을 먼저 세우고 4팩. 그리고 준기, 희수, 희수, 준기 자리 바꿈하는 경우 두 가지. 계산해도 4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제 요 밑에 있는 풀이랑 위에 있는 풀이는 똑같은 풀이에요. 똑같은 풀인데 얘는 그냥 한 번에 생각을 해준 거죠. 한 번에 생각을 해준 거고 얘는 1, 2번 나눠서 중기가 앞에 설 경우 그다음 희수가 앞에 설 경우 쪼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풀이 방법이 좀 달라져요. 합의 법칙을 쓸 수도 있고 곱의 법칙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4명 세우고 그리고 앞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중기, 희수 또는 희수, 중기니까 중기랑 희수 자리 바꿈하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곱한다 48가지.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자, 또 선호하는 풀이는 밑에 풀이를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 밑에 풀이를 풀어서 쓴 게 위에 풀입니다. 여러분 편하신 쪽으로 가시면 되고. 자, 마지막 대단원 8번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요. 일렬로 배열한대요. 여기까지 문제가 끝났으면 그냥 5팩이죠. 자, 그런데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있대요. 자, 적어도 동그라미 칩시다. 적어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A와 B 사이에 이렇게 한 개의 문자, 여기 뭐 C가 들어올 수도 있고 D가 들어올 수도 있고 E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 어쨌든 지금 5개가 이렇게 있는데 A와 B 사이에 하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A와 B 사이에 이렇게 2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하나니까. 아니면 A와 B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너무 많단 말이야.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푸시면 되는 거냐면 전체에서 해당 경우를 뺀다. 그게 더 풀이가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전체에서 뺀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적어도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전체에서 뭘 빼주면 될까? 전체에서 적어도 하나의 문자조차도 없는 경우 뭘 빼주면 돼? 전체 경우에서 하나의 문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들어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즉 무슨 말이에요? 전체에서 빼기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죠.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A, B가 이웃한다는 것은 A, B 안에 하나도 숫자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 문자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 그것만 빼주면 나머지 경우는 하나 정도는 껴져 있겠지. 자, 그럼 볼게요. 전체 경우는 뭐예요? 아, 지금 나 뭐 하고 있어? 5개를 일렬로 배열하고 있으니까 5팩이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것을 뺍니다. A, B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아까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A, B 이웃하는 거니까 묶어주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셋, 4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4팩. 근데 A, B가 서로 자리 바꿈 할 수 있죠. A, B도 괜찮고 B, A도 괜찮으니까 2. A, B가 4개 일렬로 나열하고 A, B 자리 바꿈 하고 그렇죠? 곱하기죠.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5팩은 5, 4, 3, 2, 1 4팩은 4, 3, 2, 1에서 2죠. 계산하시면 요거 120에서 마이너스 4, 3, 12 12에서 뭔가요? 48인가요? 48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해주면 120 빼기 48 그러면 2고요.
72. 답은 72가지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해서 오늘 굉장히 오랜 긴 시간 동안에 이제 풀어봤습니다. 순열, 순서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쵸? NPR,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아시고 이런 지금 활용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